2026년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작년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주 명리학에서 보는 2026년은 단순히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산업 전체가 재편되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은 2026년에 어떤 오행의 기운이 강해지는지, 그래서 어떤 산업이 유리하고 어떤 사주를 가진 사람이 경제적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의 기본 운세부터 볼까요? 2026년은 병고년, 즉 불의 말띠해입니다. 병은 양의 불, 오는 말을 뜻하는데 말 자체도 불기운이 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은 불기운이 2배로 강해지는 해라고 보면 됩니다. 불이 강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주 명리학에서 불은 확장, 열정, 소비, 빠른 변화를 상징합니다. 경제로 보면 활발한 소비, 빠른 자금 흐름, 투자 열기가 커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이 너무 강하면 뭐가 타버리느냐는 거죠. 금, 즉 금속이 불에 약합니다. 금은 금융, 은행, 제조업, 정밀 기계 같은 산업을 뜻해요. 2026년은 이런 분야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불이 강해지면 이득을 보는 오행도 있어요. 바로 토, 즉 흙입니다. 불은 흙을 생성하거든요.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고 그게 흙이 되는 원리죠. 토는 부동산, 건설, 물류, 식품,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을 상징합니다. 2026년엔 이런 분야가 재조명될 거예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은 확장이고 토는 땅이니까요. 개발 사업, 인프라 투자, 물류센터 건설 같은 분야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발전할까요? 첫 번째, 에너지 산업입니다. 불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상징하거든요. 2026년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분야가 계속 성장할 거예요. 태양광, 풍력 발전소 투자도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 유통과 물류입니다. 불은 빠른 움직임이고 토는 안정적인 기반이에요. 이 둘이 만나면 온라인 쇼핑, 새벽 배송, 물류 자동화 같은 분야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소비하고 빠르게 물건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해예요. 세 번째, 식품과 외식 산업입니다. 토는 땅에서 나는 것, 즉 먹거리를 뜻합니다. 불이 강해지면 사람들이 밖에서 돈을 쓰는 경향이 커져요. 외식, 배달, 프리미엄 식품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컨텐츠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불은 화려함, 주목, 스포트라이트를 의미하거든요. 2026년은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케이팝 같은 콘텐츠 산업이 더 성장할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와 즐거움에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산업은 뭘까요? 첫 번째, 전통 제조업입니다. 금속, 기계, 자동차 같은 분야는 불에 약해요. 특히 정밀기계나 반도체 같은 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감소로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업입니다. 금은 돈, 금융을 상징하는데 불이 강하면 금이 녹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돈이 한 곳에 쌓이지 않고 빠르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은행 예금이 줄고 대출 수요는 늘지만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와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자체는 토라서 유리한데 중개나 임대 수익은 다른 얘기예요. 불이 강하면 사람들이 안정보다 변화를 추구하거든요. 이사를 자주 하고 집을 오래 보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주를 가진 사람이 유리할까요? 첫 번째, 일간이 토인 사람입니다. 무토나 기토 일간이라면 2026년은 생기를 받는 해예요. 불이 토를 생성하니까요. 사업 확장, 새로운 기회,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건설, 식품업에 종사한다면 더 유리해요. 두 번째, 사주에 금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건 의외죠? 금이 약해지는 해인데 왜 유리하냐면 사주에 금이 과다하면 평소엔 막혀 있거든요. 근데 불이 금을 녹이면 오히려 흐름이 생겨요. 그동안 막혀 있던 일이 풀리고 경직된 상황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이 강한 사주입니다. 목은 나무인데 나무가 타면 불이 되잖아요. 목생화예요. 2026년은 목이 자기 에너지를 불로 전환하는 시기라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에게 기회가 많아요. 특히 콘텐츠, 기획, 마케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일간이 금인 사람입니다. 경금이나 신금 일간이라면 2026년은 극을 받는 해예요. 불이 금을 극하거든요. 건강, 재정,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충동적인 결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주의 수가 너무 적은 사람입니다. 수는 물인데 물이 없으면 불을 제어할 수 없어요. 2026년은 불기운이 강하니까 사주의 수가 부족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충동 소비나 과도한 투자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주에 불이 이미 과다한 사람입니다. 불이 많은 사주는 평소에도 열정적이고 활발하지만 2026년처럼 불이 더 강해지면 과열돼요. 번아웃, 건강 문제, 인간관계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일간이 금인분들은 방어적인 전략을 세우세요.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큰 투자는 미루는 게 좋아요. 대신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건강 관리도 신경 쓰고요. 두 번째, 토나목 일간은 공격적으로 나가세요. 2026년은 여러분에게 기회의 해예요.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 확장, 투자 결정을 내리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예요. 세 번째, 사주의 수가 부족한 분들은 균형을 맞추세요. 물은 냉정함과 신중함을 상징해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24시간 보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큰 지출이나 투자는 전문가와 상담한 뒤에 결정하고요. 네 번째, 모든 사주가 공통으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2026년은 불이 강한 해라서 빠른 변화에 휩쓸리기 쉬워요. 유행에 따라 돈을 쓰거나 단기 수익에 혹해서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정비를 먼저 정리하고 충동을 늦추고 큰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주 명리학은 경향성을 보는 도구예요. 2026년이 불의 해라고 해서 모든 금일간이 망하는 건 아니고 모든 토일간이 대박 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사주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불이 강한 해에는 빠른 변화와 높은 소비 욕구가 생기니까 그 흐름을 읽고 대비하면 돼요. 유리한 사주는 기회를 잡고 불리한 사주는 방어하면서 체력을 비축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은 불기운이 강한 병고년이고 토를 생성하니까 부동산, 물류, 식품, 콘텐츠 산업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금융,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토나 목 일간은 공격적으로, 금 일간은 방어적으로 수가 부족한 사주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운은 흐름이지 정해진 결말이 아니에요. 뉴스 한 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 뒤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인 생각과 사주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입니다. 투자나 경제적 결정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의 사주는 정말 좋은 행운으로 가득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